상법 전문 변호사님이신 오재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변호사님 사무실은 209-3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인 넘버 211이 되겠고요. 전화번호는 762-8008, 718-762-8008번입니다. 네, 오재영 변호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하거나 또 구매하시려고 하시거나 셀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네. 그러니까 한 3달 가까이는, 예. 사실 신규로 구매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구매 또는 이제 세일이죠. 네. 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거의 네. 없으셨습니다. 예. 근데 6월 중순 이후로, 네.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어 쪽에서도 그렇고, 셀러 쪽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거래량은 늘어가지고, 네. 지금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 보입니다. 네.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요. 이렇게 주택 매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또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집안을 잘 가꾸고 또 집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볼까, 큰 집으로 옮겨볼까, 작은 집으로 옮겨볼까, 또 외곽으로 나가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택 시장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다행한 소식이죠, 뭐. 네. 맞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자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좋은 이자율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도요. 이렇게 네. 구입하려고 할 때 제일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 융자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융자를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지와 그리고 엔지니어링 인스펙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as is 컨디셔닝에 의한 주택 구매까지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를 받는다는 거 이거 나의 개인의 생활의 어떤 크레딧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내가 이 주택과 또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우선 그 자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이게 뭐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융자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융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은 있으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깊이까지는 네. 가는 거는 어차피 전문가분들하고 도움을 받는데요. 네. 이렇게 전문가 도움을 받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네. 크게 이제 융자의 종류가 두 가지를,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에서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 네. 인컴을 다 체크를 하고서는 융자를 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많은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네. 메이저 은행들이죠. 예. 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은행들이 다 취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이 본인의 인컴을, 네. 은행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예. 제가 알기로, 최근 2년 정도까지의 인컴을 다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2년 동안의 예. 인컴을 보여줘야 한다. 예, 네. 개인 인컴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요 조건들이
가이드라인, 페니메 프레디메 가이드라인 돼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요런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지만 이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대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자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자율이 좋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뭐 3.5%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이자율이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업계에서 얘기할 때는 최근 40년 동안의 최저의 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요 이자율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시면서 네. 30년 고정이나 네. 15년 고정을 잡아놓으시면은 네. 요거는 아마 한 5년 10년 뒤쯤에 보면은 네. 그 좋은 딜을 예. 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레디메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 융자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는 이쪽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요. 네. 은행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인컴 체크를 안 합니다. 인컴 체크 없이. 네. 네. 인컴 체크를 안 하고 이 주택 밸류에 몇 %까지만 융자를 내줍니다. 은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한 집의 가격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융자를 맥시멈으로 주는 걸 60만 불까지 준다. 네. 뭐 이 정도입니다. 보면은요. 네, 그 정도에서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죠. 이자율이 조금 높고요. 네. 그리고 이자율 고정을 아까 그 첫 번째 융자처럼 30년 고정 이렇게 안 해줍니다. 네, 네, 고정이 그렇군요. 5년, 7년 뭐 이 정도까지 분이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인컴 체크가 없는 대신에 그 대신 이자율이 높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군요.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대부분 조금 더 높고, 높다. 예. 그리고 고정을 오랫동안 하기 어려운. 그래서 네. 이자율 고정을 오래 못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 예를 들면은 5년 동안은 같은 이자율입니다. 3.5%로 돼요. 네. 근데 이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변동이자로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동이자로 가면은 대부분 이 이자율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월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들 또 어떻게 하시냐면 재융자를 하신다고요. 재융자. 네. 네. 근데 이제 재융자를 할 때 비용이 또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어진 상황에서 네. 잘 그런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뭐 이 고정돼 있는 이자 기간 5년 동안에 페이오프 하시면 더 좋으시죠? 그럼요. 그런 역량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여건이 아니실 때는 네. 재융자를 하셔야 되고 예. 그때 가서 또 비용이 든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네. 요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그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본인은 인컴이 충분히 되세요. 네. 그런데 본인이 찾아간 은행은 인컴을 체크하는 이 첫 번째 좋은 프로그램을 취급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시고 이제 두 번째 융자로 그냥 가신다고요. 네. 안 좋은 조건으로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요 정도는 알고 있으시는 게 네. 좋으실 걸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해서 그 다음번에 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 중에 크레딧의 문제. 이건 그렇죠. 그 융자를 받는데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융자하고 두 번째 융자 전부 다에 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크레딧 점수는 이 정도는 돼야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거는.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은행에 계신 분 말씀으로는 네. 그 은행은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은 꼭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네.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근데 이 크레딧 점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융자를 처음 진행을 하실 때는 크레딧 점수가 720점이에요. 네. 괜찮죠. 그러면은요. 그래서 진행을 하세요. 근데 이제 계약하시고
실제로 펄처스하는 클로징까지 갈 때까지가 보통 2-3달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가 좀 늦었거나. 네. 예. 그러면은 순식간에 점수가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실제 클로징을 하려고 준비를 할 때 은행에서 크레딧을 한번 더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이 700점 가이드라인이 안 되면은 네. 융자 진행이 안 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면서 융자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는 네.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는 제일 먼저가 세금을 얼만큼 보고했는가에 관한 서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세금 낸 리턴. 기록.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캐시 밸류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 외에 뭐 다른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자산이 될 만한 것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서류에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은요. 100만 불짜리 집을 구매를 하시면서 네. 융자를 80만 불을 받으세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융자에서는 80%까지 맥시멈, 네. 80%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요. 네. 근데 하실 때 이 나머지 20만 불은 네. 본인이 그 자금 여력이 있는 거를 예. 은행에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A라는 은행 구자에 20만 불이 있고요. 네. B라는 주식 구자에 또 20만 불이 있어요. 네. 근데 은행에 보여줄 때는 B라는 주식 구자에 있는 20만 불을 보여줬어요. 네. 그럼 그것이 베리파이가 된 겁니다. 네. 근데 클로징에 올 때는 A라는 은행에서 20만 불을 빼가지고 예. 그 판매 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네. 베리파이 된 금액을 갖고서는 네. 클로징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서 알게 되면은 네. 은행에서는 A라는 인컴 베리파이 된 데에서 펀드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네. 클로징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바로가 네. 자금 능력이 있는 것을 은행에 지금 프루프를 보내줬고요. 네. 그거를 은행이 확인을 했어요. 네. 그 확인된 자금 쓰는 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확인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인데 A라는 은행 잔고는 알고 봤더니 본인 잔고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아니면은 이런 클로징에 쓰면 안 되는 자금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어떤 집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은행이든 아니면 뭐 모게지 컴퍼니든 간에 그 융자에 대한 프리 어프로브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 클로징을 준비한다든지 또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이 방법이 좋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네. 예, 지금 아마 거의 이제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첫 단계에 네. 요거를 달라고 부동산 에이전트분이 네. 요구를 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프리 어프로브된 네. 서류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네.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제 그 매물을 소개하고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오재영 변호사님 만나기 전에요. 우선 사무실을 소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9-35 노던 블러바드 스윗 넘버 211번입니다. 전화번호는 718-762-8008, 718-762-8008번입니다. 네. 우리 오재영 변호사님과 함께 그 융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FM877 카카오톡으로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FM877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궁금한 것 올려주시면 오재영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자에 관한 거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프리 어프루브된 서류를 에이전트에게 보이고 함께 이제 그
말하자면 주택이면 주택, 또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준비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네, 거기서 이제 프리 어프로벌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프리 어프로벌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예.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네. 어떤 은행은 아주 간단한 서류만 보고도 요 프리 어프로벌 서류를 내주고요. 네. 어떤 은행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까지 요구를 한 다음에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어느 은행에서 받으시든 본인이 융자를 진행을 하시려는 데에서 네. 이렇게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떤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네.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프리 어프루브드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소득을 증명해야 되고 그 은행 측에서 또는 모계지 은행에서 바라는 모든 서류를 다 이렇게 갖추어야 하고 크레딧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자격 요건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이자율로 얼만큼까지 몇 년 상환으로 융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이 프리 어프루브드 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본인이 네. 그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면서 오퍼를 넣으실 때 네. 항상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로 네. 프리 어프로벌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어느 은행의 프리 어프루브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프리 어프루브드를 받고 난 후에 어째 이자율도 조금 너무 높은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승인서가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은행으로 네. 바꿀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 일반 부동산 계약에 네. 꼭 프리 어프로벌 받은 은행에서 네.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 조항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프리 어프로벌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본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재정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정도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프리 어프루브드 이 서류가 반드시 내가 아니면 어떤 주택이나 또는 건물을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드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옵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부동산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는 에이전트이신 분들이 네.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운페이를 할 돈도 사실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운페이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 융자 금액이 달라지고 이자율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처럼 어떤 융자를 받으시는지 네.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도 바뀌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력이 자금적 여력이 좀 많으시고 네. 그리고 인컴 보고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 그 융자 조건으로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괜찮은 이자율을 받으시죠. 네. 근데 본인이 금전적 여력 이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금전적 여력은 많으신데 네. 실제 그 소득 보고가 별로 많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두 번째 융자 조건으로 가시는 게 네. 가실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요즘 상황이요, 이런 경제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혹시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적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요즘, 네, 그래서 많은 그 바이어분들이 네. 그 마켓을 보시던 분들이 네. 한 6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구매를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자율이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자율을 고정으로 해가지고 15년 내지 30년 잡아놓으시는 게 네. 나중에 보시면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또 변호사님에게 여쭤야 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혹시 홀캐시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이게 가능합니까?
주택을 사고 싶은데 예. 경제적인 역량이 있어서 융자 없이 모기지 없이 그냥 풀 캐시로 살 수 있는 경우 아마 이분들은 외국에서 막 왔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궁금한 것 같아요. 질문이 그렇게 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예, 융자는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융자를 안 받으시고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이제 더 그 셀러분들이 예. 그런 분들하고 딜을 진행을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그래서 일단 좋은데 그 질문에서 보시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오셨어요. 예. 외국인이시죠, 결국에는. 네. 그런 분들이 여기 부동산 구매를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그런 신분에 영향을 안 받고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팔을 때는 네. 본인이 여기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시면은요. 네. 외국인으로서는 파시는 시점 팔 때 이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100만 불 미만인 경우는 네. 10%를 여기 IRS에다가 그 디파짓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예, 그렇군요. 그냥 자동으로 빼갑니다. 네. 변호사들이요. 네. 예, 그래서 IRS한테 맡기고 그리고 100만 불이 넘는 경우는 15%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맡겨놓으면은 이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 다음 연도에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세금 보고가 개인 세금 보고가 2020년 거는 2021년 1월부터 4월 15일 사이에 하거든요. 네. 그때 세금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시고 본인이 내셔야 되는 세금을 내시고 나머지는 돌려받으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세금 관계에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러나 때는 없지만 네. 파실 때는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죠. 여기 이제 그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는데 계속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영주권도 받으셨고, 네. 그리고 뭐 시민권까지 받으시게 됐다. 네. 그리고 계속 그 주택을 구매하고 있으셨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그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신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는 상태면은요. 네. 파는 시점에 예. 최근 5년 동안에 2년 이상을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했으면은요. 네. 1인당 25만 불씩 그 차액에 대해서는 네. 텍스 이그젬트를 받습니다. 네. 캐피탈 게인 텍스죠. 네. 그러니까 부부면은 50만 불까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불에 사셔서 150만 불에 파는 상황일 때 네.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네. 부합되시면은 네. 그러면은 그 텍스 대신 캐피탈 게인 텍스는 네. 안 내셔도 되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뭐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홀캐시로 어떤 주택이나 건물을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세금에는 뭐 회계사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뭐 내려는 것만큼 내면 되겠고요. 아, 그렇군요. 외국인도 와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 신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네, 오재영 변호사님, 뉴욕과 뉴저지 변호사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리스 검토 및 협상, 또 리스 연장, 렌트 분쟁 조정, 퇴거 소송 전반을 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 있습니까? 뉴욕과 뉴저지주 변호사인 오재영 변호사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든 상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아까 좀 전에요. 세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집을 살 때가 아니라 집을 팔 때, 또 건물을 팔 때에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나누고 다른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세금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한 3가지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3가지. 네. 네. 네, 첫째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개념으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예, 네.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타운에다가 네. 아니면은 뉴욕시 같은 경우는 시 당국에다가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의 그 주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돼 있고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분기에 한 번씩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네. 네스 카운티만 가면 또 다릅니다. 거기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랑 상담 좀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보유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텍스가 있고요. 네. 있는데 이 트랜스퍼 텍스는 부동산을 판매를 할 때 네. 판매 금액에 따라 가지고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점은 네. 뉴욕 CD하고 CD 외에 다른 데하고는 금액이 다릅니다. 요율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뉴욕 CD 쪽에서는 네. 더 많은 양도세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캐피탈 게인 텍스. 네.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하면서 그 생긴 차익에 대해서 네. 내는 세금. 그건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인당 본인이 거기서 거주하셨으면은 네. 25만 불까지는 이그젬트 받으시는 거고 네. 부부일 때는 부부 합산으로 50만 불까지 이그젬트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바이어는 내는 세금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네.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100만 불 이상이 되는 주택을 구매를 하실 때는 네. 1%의 예. 그 맨션 텍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좀 호화 주택에 대해서 또 그 부과되는 징수가 되는 세금이 있고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냅니다. 그렇습니까? 100만 불 기준이 딱 있나요? 네. 100만 불. 뉴욕과 뉴저지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100만 불 정도면 호화주택이다라고 하고 1%의 세금을 낸다. 네. 오늘 많은 거 배웁니다. 바이어가 그렇군요. 내는 거고요. 네, 바이어가 내야 된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요즘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employment verification 이거 융자 받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발생하고 있는 도중에 네. 사실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은행에 이제 융자 신청을 할 때 네. 본인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제출을 합니다. 네. 정보를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라디오 코리아에서 FM 뉴욕 라디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융자의 맨 마지막 단계에 네. 그러니까 클로징하기 바로 전이나 직전에 은행에서 보통 뭐를 하냐면요. FM 라디오 코리아 87.7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 이 장경화 아나운서님이 네.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때 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신청할 때는 본인이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비즈니스가 그렇죠.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시적인 네. 고용 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레이오프가 되신 거라고요. 네. 템포러리. 네. 그런 상황일 때는 이것을 은행이 알게 되면은 네. 이 융자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첫 번째 융자, 두 번째 융자 모두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 근무는 하세요. 재택근무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무는 하세요. 근데 은행에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때 네. 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하고 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네. 뭐 전화가 포워드가 안 되고 있거나 뭐 시스템에 테크니컬 이슈가 있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으신 분이 장경화 아나운서님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네.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클로징이 진행이 안 되고 네. 아니면은 예.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베리피케이션 안 되면 융자 안 나옵니다. 네. 서류도 안 나오고 예. 자금도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요런 부분들마저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어떤 회사 FM 87.7 라디오 코리아 네. 그리고 전화번호, 회사 대표번호 넣으시죠. 네. 근데 더 디테일하게 넣으세요.
네. 본인이 여기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네. 분이 받으시는 직접 받는 전화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네. 이메일도 주시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 수 있는 만큼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네.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만 주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은 네. 본인 융자 받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쩌면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무심코 하다가 이거 충분히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신을 이 직장에서 입증해 줄 수 있는 만한 사람, 네. 나를 증인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employment verification이다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이제 융자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사실 뭐 돈만 해결된다라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주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컨디셔닝 상태, 내가 이 주택을 구매하고 난 후에 보수할 거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거, 또 이 집이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매물로서 정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엔지니어링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집을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네.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거는 이렇게 융자를 알아보시는 거고요. 네, 융자를 알아보고. 예. 그리고 융자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신 네, 다음에 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오퍼를 넣었는데 억셉트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인스펙션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그 뉴욕하고 뉴저지하고 좀 다릅니다. 네. 예, 뉴욕은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시점에서 가격 흥정이 다 맞춰진 상황에서 네. 인스펙션을 이제 하시고요. 예. 뉴욕은 계약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뉴저지에서는요. 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줘요. 그래서 네.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슈를 바이어 셀러가 또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펙션을 하시는데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요. 주택 중에 형태 중에 콘도, 네. 코압, 그리고 일반 그냥 원 패밀리 드웰링, 투 패밀리 드웰링 이런 그 일반 단독 주택이 있고요. 네. 요 세 종류가 이제 뉴욕에 있는 네. 대부분의 주택 형태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콘도하고 코압은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걸 봐왔고요. 네.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이유가 보면은 콘도 코압 형태가 보통 아파트처럼 돼 있는 형태가 많고요. 네. 그렇다 보면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은 이 개인 책임이 아니라 네. 콘도는 콘도 어소시에이션이 있고요. 네. 코압은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메이저한 부분들은 커버를 다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이 내부 유닛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네.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시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많이들 안 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권해드리는 편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는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반 여기 단독 주택일 때. 네, 거기 그때는 이 단독주택을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를 잘 하셨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 상황이 다 틀립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인스펙션을 통해 가지고 인스펙션의 큰 의미는 뭐냐면요. 네. 첫 번째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예. 상태를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문가의 입장에서 음. 이 검사를 해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제 가스 보일러가 있는데요. 가스 보일러가 일반적으로 수명이 한 30년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거기 인스펙터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구매하고 난 다음에 5년 정도 있다가는 내가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알게 되시는 거죠. 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셀러 쪽하고 협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 지금 같이 얘기한 경우에 가스보일러가 거의 수명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보시기에는 나중에 이걸 교체할 때 알아보니까 비용이 한 5,000불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을 갖고 셀러분하고 같이 이제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뭐 5,000불을 다 셀러분이 보전을 해주겠다고 그러시면 더 좋지만은 네. 경험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셀러분이 뭐 내가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00불, 뭐 1,500불 보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크레딧을 받고 네.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고 인스펙션은 본인이 저희 일반인들은 네. 보지 못한 부분까지 이분들은 많이들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제가 봤던 경우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두알링입니다. 네. 스트럭처도 괜찮아 네. 보였고 나이스하게 이제 그 커스메틱 같은 거 잘 돼 있는 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인스펙터이신 분이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이 집이 기울어 있는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이 파운데이션 자체에서 네.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리를 하거나 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예.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큰 이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나중에 파실 때도 이런 이슈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부분을 이분들은 이제 봐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인스펙션은 특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네. 꼭 하셔야 된다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인스펙터들은 개인이 고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분들이 그 네. 인스펙션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는 따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신 부분이 네. 이 터마이트 인스펙션에 네, 네. 대한 터마이트. 부분은 네. 따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두 개 다 갖고 있으시니까 한꺼번에 네. 해주실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요거 하나만 하시고 터마이트는 다른 분한테 맡기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예. 어쨌든 엔지니어링 인스펙션 당시에 전문가들에 의하여 그런 모든 집의 상태라든지 또 네.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거기 가기 전에 오케이. 말씀이 나왔으니까는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터마이트가 무엇인지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은요. 개미 종류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개미들이 여기 뉴욕의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이요. 보면은 목조 주택입니다. 네, 나무로 그렇죠. 만들어져 네. 있습니다. 근데 이 개미들이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가 있을 경우에는 집의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검사를 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있다고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 터마이트를 출입하는 네. 방역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렇죠. 방역을 다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워런티를 받으세요. 네. 그러면 그 1년 안에 한 번 더 이슈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다시 출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개미에 관한 부분까지, 네. 그걸 터마이터 인스펙션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소상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욕, 뉴저지 상법 전문 변호사인 오재영 변호사님과 함께, 어떻게 주택을 구매할 것인지에 관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참 유의해야 할 것이 as is condi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대부분의 주택의 이제 상태죠. 컨디션에 대해서는 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as is 컨디션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as is 컨디션이 에서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as is 컨디션이지만은요. 언제 as is 컨디션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언제냐면 계약할 때입니다. 계약할 때. 네. 오케이. 계약할 때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클로징 때에 네. 그 상태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요. 네. 계약할 때 봤습니다. 이렇게 벽이 있는 거. 저 창문으로 얘기하죠. 네. 계약할 때 보면 창문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클로징하러 가서 그 전에 파이널 인스펙션을 했을 때 보니까는 창문이 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as is 컨디션 바이올렛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죠. 창문을 수리하는 비용을 셀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보전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게 된다고요. 네. 이게 as is 컨디션인 겁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subject to reasonable wear and tear라고 돼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으로 네. 마모가 되는 부분은 예. 그냥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같은 경우도 열고 닫고 하다가 네. 문 지방 같은 데가 좀 네, 닳거나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3개월 동안 누군가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네, 마모는 그렇죠. 예, 그냥 저희가 받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바이어분이 이슈 레이스를 하시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징 때 꼭 해줘야 되는 조건들을 보통 붙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그게 뭐냐면 히딩, 히링. 플러밍, 네. 일렉트리컬 시스템, 네. 어플라이언스, 네. 가전제품이죠. 예. 요거는 워킹 오더를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는 뭐냐면 계약할 때 좀 요런 부분들이 어떤 상태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파이널 워크스루 인스펙션을 갔을 때 요런 부분이 워킹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네. 담당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흔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디시워셔. 네. 그러니까 파이널 워크스루 하러 가셨는데 이런 가전제품들 다 작동이 되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네. 그거 안 보시고 그냥 클로징 하시고 그 다음에 디시워셔 쓰려고 봤더니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워크스루 하실 때 이런 것들 다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네. 그럴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요. 전기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요. 네. 참, 네. 예, 그러면 이제 검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럴 때는 그것도 이제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러분한테 클로징을 더 늦게 하든지요. 네. 전기가 다 터놓는 다음에 그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셀러한테 적정 수준의 금전적인 부분을 홀드를 시키고요. 그리고 클로징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기 터놓은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홀드되어 있는 금액에서 해결하시는 방법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as is 말씀하세요. 네, 그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린 건 4가지고요. 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 roof shall be free of leak이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물이 새지 않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5가지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텍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주거 공간에서 거주를 할 때 네. 받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상태인 걸로 간주가 됩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커버를 받으신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as is condition. 그러니까 계약 당시의 상태 그대로 클로징 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네, 라는 맞습니다. 부분. 그래서 만약에 클로징을 하고 난 했는데 그전 상태와 같지 않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하실에서 물이 굉장히 새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실제로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조건에 보면은 네. 지하실은 프리오블리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이슈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샜던 집이었는지 그걸 또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우리 그 집을 사고 파는 거, 누구에게나 꿈입니다.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건물을 사고.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고 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어떤 법적인 용어라든지 또 매매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재영 변호사님 통해서 많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번에는 다른 이슈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주택을 더 잘 소유할 수 있을지, 더 좋은 주택을 살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